사람들이 수도권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공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전국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되는 곳은 계속 버팁니다. 안 되는 곳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오르느냐보다 어디가 버티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연간 4.5%, 전국은 2.5%, 지방은 0.5%입니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높습니다. 이 차이가 양극화를 더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이 버티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공급, 전세, 입지, 그리고 금리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면 결국 매매 수요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집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입주 물량은 4만 9천 가구,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공급 부족은 결국 집값을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죠. 부족한 곳이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급은 부족합니다. 결국 가격은 쉽게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합니다. 공급과 전세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금리도 변수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보다 변동성입니다. 금리가 흔들리면 시장 판단도 흔들립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을 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세와 매수 비용을 반드시 함께 비교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부터 살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입지와 교통, 그리고 학구는 끝까지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금리가 조금 더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세요. 결국 실수요자는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집을 오래 보유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떨까요? 투자자는 가격보다 수요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분양과 입주 물량, 거래량부터 확인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싸다고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세가 약한 지역은 회복도 느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수요와 입지, 전세가 강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집값보다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지역이 더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지방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일부 지역은 공급이 많고 미분양이 늘어나며 인구와 수요까지 줄어드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수도권보다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은 앞으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되는 곳은 더 강해지고 어려운 곳은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전국이 아니라 지역을 보는 시장입니다. 결국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디든 함께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되는 곳만 되는 시장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는 전세와 매수 비용을 함께 비교하고 투자자는 수요가 계속 유지될 지역을 먼저 살펴보세요.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느냐가 아니라 어디가 왜 오르느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경제를 데이터로 쉽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